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름만 되면 챙겨 바르는 선크림. 아침마다 얼굴 구석구석 꼼꼼하게 발라두고, 외출할 때마다 또 한 번 더 바르고, 그렇게 열심히 관리를 했는데, 나중에 피부과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귀 뒤쪽에 피부암이 발견됐습니다. 목 뒤쪽에 의심스러운 점이 생겼습니다. 헤어라인 가까운 두피에서 검은 반점이 발견됐습니다. 내가 관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선크림도 충분히 발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위를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크림을 바를 때 얼굴 중심부만 집중해서 바르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마, 볼, 턱. 그런데 귀 뒤쪽, 목 옆과 뒤, 헤어라인과 두피 근처, 눈가, 입술까지. 이런 사각지대는 습관적으로 잊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피부암, 특히 흑색종이나 편평세포암 같은 치명적인 피부암은 이런 잘 안 챙기는 부위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연구에 따르면 귀는 얼굴 중에서도 자외선 노출 빈도가 높은 부위 중 하나인데도 선크림 도포율은 최하위였습니다. 목 역시 여름철 노출 빈도는 높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예 바르지 않거나 머리카락으로 가려진다고 생각하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죠. 결국 피부암은 우리가 설마 여기에? 하고 생각하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크림을 바를 때 빠뜨리는 위험한 사각지대와 피부암 예방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올바른 선크림 사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혹시 오늘 아침에도 선크림을 바르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내 루틴에 빠진 곳이 있었는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왜 귀목 같은 부위에서 피부암이 많이 생기는지부터 살펴볼까요? 1장. 피부암. 왜 귀목 같은 부위에서 많이 생기나? 귀와 목, 헤어라인 같은 부위에서 피부암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데서 시작됩니다. 바로 눈에 잘 안 보이고 손이 잘 안 가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크림을 바를 때 가장 신경 쓰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마 대부분 이마, 볼, 코, 턱 정도일 겁니다. 정면에서 거울로 확인되는 부위만 꼼꼼하게 바르기 쉽죠. 그런데 정작 자외선은 전면에서만 쏘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방에서 반사되고 특히 측면이나 위쪽에서도 피부에 도달하죠. 그 중에서도 귀는 구조상 굉장히 취약한 부위입니다. 귀는 얼굴에서 가장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위치에 있고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도에 따라 자외선을 받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특히 여름철 반팔 차림이나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로 외출하면 귀는 햇빛을 거의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는 까먹고 넘어가곤 합니다. 귀 피부는 생각보다 얇고 피지선이 적어 보호막이 약하기 때문에 자외선 손상이 쉽게 누적됩니다. 이로 인해 편평세포암이나 흑색종 같은 피부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귀에 발생하는 피부암 비율은 얼굴의 다른 부위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선크림 도포율을 조사해보면 귀는 얼굴 전체에서 바르지 않는 비율 12위를 기록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심코 놓치기 쉬운 부위라는 거죠. 목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특히 목 뒤쪽과 옆목은 여름철 반소매 옷을 입거나 머리를 묶었을 때, 운전할 때 창가 쪽에서 햇빛을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실제로 자동차 유리창은 자외선비는 어느 정도 막아주지만 자외선어는 상당 부분 투과됩니다. 이 자외선어가 바로 피부 깊숙이 침투해 피부 노화와 피부암 발생을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운전 많이 하는 분들일수록 목 옆과 귀 쪽 피부가 반대편보다 더 많이 노화되고 검버섯이나 점이 생기고 심할 경우 피부암까지 진행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헤어라인과 두피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 이후로 가면서 모발 밀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머리카락이 더 이상 자외선 차단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정수리 쪽 헤어라인 주변은 우리가 선크림 바를 때
거의 손대지 않는 곳이죠.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편평세포암, 기저세포암, 흑색종 같은 악성 피부암이 종종 발생합니다. 심지어 두피에 생긴 피부암은 발견도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진행이 상당히 빠른 상태로 발견되곤 합니다. 그만큼 평소부터 꼼꼼한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피부암은 우리가 생각하는 얼굴 정면만 잘 관리한다고 예방되는 게 아닙니다. 얼굴 옆과 귀, 목 뒤쪽, 헤어라인, 두피 같은 사각지대를 얼마나 꼼꼼히 관리하느냐가 장기적으로 피부 건강과 피부암 예방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선크림 바를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뜨리는 부위 6가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은 이 중 몇 개나 챙기고 계신지 체크해 보세요. 2장. 선크림 바를 때 가장 많이 빠뜨리는 부위 6가지. 이제부터는 선크림을 바를 때 많은 분들이 무심코 놓치는 피부암 사각지대 6군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나도 매일 바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말하는 부위 중 절반 이상을 빼먹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루틴을 바꾸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1. 귀 전체 얼굴보다 더 위험한 곳. 귀는 자외선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노출되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선크림을 바를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귀를 생략합니다. 귀 앞쪽, 귓불, 귓바퀴 안쪽, 귀 뒤쪽까지 바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 귀는 피부암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부위가 되었습니다. 특히 편평세포암과 같은 위험한 피부암이 귀에 자주 생깁니다. 모자나 머리카락으로도 완전히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위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2. 목 뒤와 목 옆, 여름철 자외선 직격탄. 운전할 때, 산책할 때, 심지어 마트에 갈 때도 목 옆은 항상 햇빛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 바르기 애매하다는 이유로 쉽게 빠뜨립니다. 특히 머리를 묶거나 짧게 자른 경우 목 옆과 뒷목은 하루 종일 자외선에 노출됩니다. 이 부위는 색소 침착, 검버섯뿐 아니라 노화와 피부암 위험이 높아지는 대표 부위입니다. 3. 헤어라인과 정수리. 나이 들수록 더 위험한 곳. 정수리는 머리카락이 있어서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수리 주변의 모발 밀도는 줄어들고 두피는 직접 햇빛을 받게 됩니다. 특히 남성이나 수치 적은 분들은 두피가 타는 느낌을 받기도 하죠. 이 부위는 피부암이 생겨도 초기에 놓치기 쉽고 진행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나 모자 착용이 꼭 필요합니다. 4. 눈가. 연약한 만큼 방심하기 쉬운 부위. 눈가는 피부가 가장 얇고 민감한 곳입니다. 자외선에 약하고 노화도 빨리 오죠. 하지만 선크림이 따갑다는 이유로 바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가 전용 선크림 또는 스틱형 제품을 활용하면 자극 없이 바를 수 있습니다. 눈가를 챙기는 것만으로도 10년 후 얼굴의 노화 속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5. 코 옆 콧망울, 접히는 곡선의 틈. 코는 바르기 쉬운 부위처럼 보이지만 사실 코 옆 라인이나 콧망울 안쪽은 손이 잘 안 닿는 곳입니다. 광대에 집중하다 보면 코의 미세한 굴곡은 놓치기 쉽죠. 이 부위는 자외선이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작은 점 하나가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울을 돌려보며 꼼꼼하게 바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6. 입술, 선크림을 바르는 기억 자체가 없는 곳. 입술은 피부가 아니라 점막에 가까워 피부보다 훨씬 자외선에 민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입술에는 아예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입술에도 자외선 차단 립밤이 필요합니다. 입술에 생기는 피부암은 생각보다 흔하고 초기 증상이 단순한 입술 갈라짐과 비슷해 더욱 위험합니다. 귀, 목, 두피, 눈가, 코 옆 입술까지. 오늘 소개한 6가지는 자외선에 가장 많이 노출되면서 가장 많이 무시되는 부위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선크림 바를 얼굴만 바르고 끝내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입니다. 사장. 피부과 전문의들이 추천하는 올바른 선크림 바르는 법.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선크림을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 피부과 전문의들이 실제로 강조하는 핵심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500원 동전 크기 이상. 선크림은 얇게 한 겹만 바른다고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보통 500원짜리 동전만큼의 양을 얼굴 전체에 골고루 발라야 제대로 차단된다고 말합니다. 양이 적으면 자외선 차단 지수가 무용지물이 되고 제형에 따라선 1.5배 2배까지 바르는 게 권장되기도 합니다. 둘째, 바르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넓은 부위부터 사각지대까지. 선크림은 넓은 부위부터 시작해서 점점 손이 잘 안 가는 곳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마볼 턱, 코, 그리고 눈가, 코 옆, 입술 주변. 이어서 귀 앞뒤 귓불, 목 옆뒤 헤어라인. 거울을 돌려서 여러 각도에서 확인하며 빠진 곳 없이 꼼꼼히 발라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 덧바르기 2시간 3시간마다 꼭 다시 바르세요. 아침에 한 번만 바르면 하루 종일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선크림은 23시간마다 덧발라야 자외선 차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특히 땀을 흘리거나 마스크 착용 후 손으로 얼굴을 만진 후엔 더 빨리 지워지기 때문에 중간중간 꼭 덧발라주셔야 합니다. 파운데이션 위에 덧바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쿠션이나 스틱형 제품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넷째, 실내에서도 필요합니다. 자외선언은 유리도 통과합니다. 실내에만 있으면 선크림 안 발라도 된다? 절대 아닙니다. 자외선 중 업하는 유리창도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래서 창가에서 일하거나 운전할 때 또는 산책 중에도 실내외 가리지 않고 피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광노화는 자외선어가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집에만 있어도 선크림은 발라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섯째, 제품 선택 내 피부에 맞는 선크림 고르기. 피부 트러블이 있거나 민감한 분들은 무기자차 물리적 차단제 제품을 사용하면 자극 없이 자외선 차단이 가능합니다. 지성 피부라면 산뜻한 젤 타입이나 유분기 적은 에센스형이 좋고 건성 피부는 보습 성분이 포함된 크림 타입이 적합합니다. 또한 눈가나 입술처럼 민감한 부위는 전용 선스틱이나 립밤 제품을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크림은 얼굴에 한 겹 바르는 화장품이 아니라 내 피부를 병원 한 번 안 가고 지키는 일상의 방어막입니다. 오늘부터는 바르는 양, 순서, 사각지대, 덧바르기까지 조금만 더 신경 써보세요. 10년 후에 내 피부가 지금의 선택을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5장 놓치면 후회하는 실제 사례 소개.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선크림을 꼼꼼히 바르지 못해 실제로 큰 후회를 하게 된 사례 한 가지를 들려드릴게요. 58세 직장인 김 씨는 평소 피부 관리에 남들보다 더 신경 쓰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꼼꼼하게 선크림을 발랐고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피부 좋은 분으로 통했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귀 뒤쪽에 자꾸 거슬리는 딱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딱지가 두꺼워지고 출혈이 생기면서 병원을 찾았고 진단명은 편평세포암이었습니다. 귀 뒤쪽은 평소 선크림을 한 번도 발라본 적 없는 부위였다고 합니다. 결국 김 씨는 수술로 종양을 제거해야 했고 귀의 형태도 일부 손실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얼굴에는 꼼꼼히 바르면서 왜 귀는 손도 안 댔을까? 또 다른 사례입니다. 62세 주부 이 씨는 늘 햇볕 좋은 날이면 텃밭 가꾸기를 즐겼습니다. 모자도 잘 쓰고 얼굴엔 늘 선크림을 발랐죠. 하지만 뒷목은 항상 방치 상태였습니다. 머리를 묶으면 목 뒤까지 노출되지만 옷깃이 가려주겠지 하는 마음에 따로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몇 년 뒤, 목 뒤에 커다란 검은 반점이 생겼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흑색종,
초기 발견 덕분에 다행히 치료는 성공했지만 이 씨는 이후로는 선크림을 바르는 습관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 뒤까지 꼼꼼히 발라야 진짜 선크림을 바른 거다. 이게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떠신가요? 이 두 살에 모두 선크림을 아예 안 바른 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꼼꼼히 바르면서 귀와 목 뒤라는 사각지대만 놓친 것이죠. 그리고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결국 피부암이라는 무거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선크림은 얼굴만 바르면 절반만 한 것입니다. 진짜 건강한 피부를 지키고 싶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귀, 목, 두피, 눈과 입술까지 꼼꼼하게 발라보세요. 10년 후 내 피부가 여러분에게 고마워할 겁니다. 6장 마지막. 자,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본 이야기 어떠셨나요? 선크림을 바르는 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는 습관 중 하나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귀, 목 뒤, 두피, 눈과 입술까지. 햇빛은 얼굴 정면만 쏘아지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반사되고 옆에서, 뒤에서, 위에서 끊임없이 우리 피부를 자극하죠. 그런데 우리 손은 언제나 거울에 비치는 정면만 향해 갑니다. 결국 그 작은 사각지대가 몇 년, 몇십 년 쌓이면 그게 피부 노화의 차이가 되고 때로는 피부암이라는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실제 사례들처럼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던 분들도 귀 뒤나 목 뒤는 무심코 지나쳤고 그 결과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선크림은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이 아닙니다. 피부를 지키는 생활 습관입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이라는 건 작은 부분까지 반복적으로 지켜낼 때 비로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 선크림을 바르셨나요? 그때 귀는 발랐나요? 목 뒤는요? 헤어라인과 눈가, 입술까지 챙기셨나요? 아마 아차 못 발랐네 하고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괜찮아요. 이 영상을 보신 지금부터 그 작은 습관을 하나씩 고쳐가면 됩니다. 귀 전체의 목 옆과 뒤, 헤어라인과 정수리, 눈가, 입술까지. 오늘부터는 선크림 바를 때 이 6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매일 거울 앞에 서실 때마다 나는 얼굴 전체만 바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피부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다짐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10년 뒤, 20년 뒤 내 피부가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게 빛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귀에서 피부암이 발견되어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그때 귀까지 발랐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합니다. 누군가는 목 뒤에 검은 반점을 보고 놀랍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겐 절대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생활 속에서 이 작은 습관 하나만은 꼭 지켜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피부 건강에 작지만 강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들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